자, 그 다음은, 좀 큰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저희 방송하기 전날에 나왔던, 아까 얘기한, 애플 대 에픽이 판결 결과가 나왔어요. 에, 어느 분이 참 깔쌈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긴 거는 역시 변호사들이 이긴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주셨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좀 타임라인이 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영구 이제 처분 그것만 이제 그게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처분 명령이 뭐였냐면은 애플의 이제 그 계속 나오는 얘기죠. IAP, 인앱 퍼체스, 인앱 구매를 강제하는 것을 막고 이제 다른 지불 방법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열어라라는 내용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고 그래서 이게 먼저 나오니까 다들 이제 애플이 졌구나. 이건 애플이 진 거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판결문이 나왔어요. 근데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판결 자체는 에픽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뭐 이거의 근거로 이제 판사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애플이 이제 그 IAP 수수료로 30%를 요구를 하잖아요. 다양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30%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인력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30%씩이나 받아 먹는 게 정당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제 90일 이내로 이제 이걸 열어라. 이제 그 인앱 구매 말고 이제 다른 플랫폼 이제 다른 이제 뭐 결제 플랫폼 뭐 예를 들면 뭐 스트라이브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오면 네이버페이나 이런 걸로도 결제할 수 있게 열어라. 뭐 아니면은 이제 각자의 이제 앱 개발사가 자기네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갖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그 외의 거는 이제 에픽이 전부 졌어요. 이번 재판에서 이제 그 각자가 그 나름의 이제 어젠다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애플은 이제 이 재판을 이제 게임에 한해서만 규정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애플 이제 앱스토어의 그런 수수료 매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게임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게임 뭐 이렇게 아이템 결제하고 뭐 현질에서 30%를 가져가는 게 이제 왜냐하면 현질 같은 경우는 이게 구독제가 아니잖아요. 구독제가 아니다 보니까 15%로 낮아지지도 않아. 왜냐면 구독을 해야지, 뭐 아니면 이제 그, 그 게임사가 이제 크기가 작아야, 이제 1년 연매출이 100만 달러가 안 돼야지 이제 15% 수수료만 가져가는데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30%를 벌어올 수 있는 분야죠. 애플 입장에서는. 그래서 게임이라고 했고, 뭐, 에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모바일 컴퓨팅을 봐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판사는 둘 다 개소리다. 라고 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또 그 애플이 독점을 가지고 있는가. 정확히는 모바일 게임 결제. 예, 뭐, 결제,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어, 그리고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그 30%가 정당한 것 같지 않다는 건 지금 제가 판결 보고 있었는데 없거든요. 재판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본데 판결문 자체는 없고 여기서 하는 말이 그 30% 자체는 이제 다른 게임 시장을 참고한 게 맞는데 이게 뭐 그런데 이 앱스토어 자체는 그 다른 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30%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판사가 문제한 부분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거. 그래서 이거 시정하라고 그러니까 30%가 폭리라서 바꾸라고 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이제 다른 결제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릴 수 없게 한 것이 반경쟁적이다고 해서 수정을 하라고 했어요. 판결에. 뭐
넘어가고 그 judgment에 뭐 처음에 이제 finding of fact라고 해서 이제 사실부터 판단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앱스토어의 30%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15%로 바뀌고 최근엔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폭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에픽이 애플을 모노폴리,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쭉쭉쭉 나오고 있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30%라고 쳐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보고 있을게요. 자, 이제 그렇게 했고, 독점이, 이제 이 판사 양반이 그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에서, 그 시장으로 그 이제 판단을 국한을 했고, 여기서 애플이 독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픽 이 부분에서 쳤고요. 그래서 당연히 사이드 로딩도 져버렸고요. 기타 등등이 있는데 뭐 보안 얘기 쭉쭉 나왔었고, 뭐 이제 에픽이 그 30% 그 뭐죠? 다른 결제 수단을 열어준 거 빼고는 다 졌는데 그 증거를 몇 개 나열을 해보자면 에픽이 애플에게 이제 사용자 정보 그리고 사용자 정보에 대한 컨트롤을 더 요구를 했어요. 이제 그래야 이제 사용자에게 좀 더 관련된 정보, 연관성 있는 게임 정보 뭐 등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애플이 단칼에 찼죠. 그래서 애플 얘기는 사용자 정보는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고, 예, 법원에선 얘기가 애플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그리고 이미 에픽은 사용자의 뭐 충동 구매로 아주 큰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동의 없이 에픽이 사용자 정보를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은 뭐 아주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제 에픽의 요구를 그냥 뻥 찾고요. 또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은 일단은 그 애플이 그 30%의 정당성으로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애플 iOS에 대한 intellectual property, 그러니까 이거 지적 자산에 포함돼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as described above, Apple has not adequately justified its 30% rate. 정당화하지 못했다. 30%에 대해서. 라는 말을 해요. 실제로. 119쪽에. 118쪽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걸 제대로 정당화하지 못했다라고. 하여튼, 네. 뭐, 저는 제 할 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안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크레이그 페데리게가 나와서, 맥 보안이, 이제, 그거, 이제 맥의 이제 보안 상태가 이제 아이폰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사용자들은 아이폰 이게 이 앱스토어에 보호가 없으면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거가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충분히 역시나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요. 어딨지? 이거는요? 이게 그 PDF 뷰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하지만 그와 반해서 그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그 보안의 메리트가 그렇다고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앱스토어가 이제 뭐 말웨어나 이런 게 1차적으로 아이폰에 침입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여전히 하기는 한다. 뭐 그게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이제 좀 그거는 또 이제 토론에 그게 되겠지만, 왜냐하면 뭐 멜웨어가 있는 앱을 이따금씩 앱스토어에 통과시켜서 문제가 되는 적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설사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이제 애플이 이제 그 개발자 계정을 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번에 에픽 때도 작동시켰던 건데 이제 그 킬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앱 자체를 이제 아이폰에서 실행 못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뭐 최소한 이제 그런 뭐 사후에 그거를 넣어서 그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보안을 위해서라는 그게 완전히 개소리는 아닌 걸로. 하지만 그거를 비교하자고 이제 맥을 가져와서 이제 맥을 약간 뭐라 그래야 됩니까? 맥을 자폭시키는 거. 뭐 맥에 비하면 아이폰 선녀예요. 이러고 있는 거가 이거는 좀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t's a stretch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갔다. 좀, 좀 근거가 좀 희박해진다. 이거를 이렇게 좀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에픽이 이제 주장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애플이 아이폰의 이제 유일한 앱 공급자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사이드 로딩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일단 그것도 실패했고 뭐 그 말인즉슨 에픽 게임 스토어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판사가 너네도 에픽 게임 스토어 운영하면서 비슷한 거 많이 하지 않냐, 니네들도.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내로남불 아니냐. 내가 하면 로맨스고 얘가 하면 그러니까 에픽이 하면 로맨스고 애플이 하면 불륜인 거냐 이게.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한 개발자 계정 정지의 건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에픽이 애플을 고소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딱 에픽이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잠수함 패치로 그 V버그를 IAP를 우회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갑자기 그게 등장을 했고 애플이 그거를 보자마자 포트나이트를 잘랐고 그 다음에 에픽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1984 패러디한 광고랑 함께 애플을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행동들을 보고 이제 판사는 너희들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 그때도 한 소리예요. 그 이제 재판 때도. 그러니까 의도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걸로 고소를 하고 싶었으면 에픽 입장에서는 우리는 애플이 이럴 줄 몰랐어요라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1년에 미리 이제 고소장도 미리 준비해놓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걸 보면은 빤하죠. 애플이 이럴 줄 알고 이제 준비를 한 거잖아요. 고소까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잖아요. 고소장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게 이제 개발자 약관을 어기는 거라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알고 있음에도 이거를 했으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정당하든 않던 그 당시에 그 약과랑 비슷한 거죠. 그 당시에는 약관을 위반한 게 맞기 때문에 그 포트나이트가 삭제당하고 그 다음에 그 포트나이트를 관리하는 이제 에픽의 개발자 계정에 이제 정지 걸린 게 정당하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포트나이트는 앱스토어에 못 돌아온다. 그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충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뭐, 일단은, 딱, 그때 제가 얘기한 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IAP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영어로 이제 Anti-Steering Rule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른 데로 이탈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들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리디북스에서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책을 사는 방법을 앱에선 안 알려줘. 직접 알아내야 돼. 그거를 엔타이 스티어링 룰이라고 해요. 이게 옛날에 좀 비슷한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건에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판례를 통해서 나오는 단어래요. 그래서 그 엔타이 스티어링 룰을 그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독점이라고 이제 이걸 반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공정은 맞다. 경쟁에 저해되는 불공정적인 행동인 건 맞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했고요. 애플한테는. 그 외에는 에픽이 다 죄다 쳤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게 에픽이 너무 넓은 이제 너무 넓은 주제를 갖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게 제 생각엔 가장 큰 페인이에요. 하나만 집중을 해서 공격을 했으면은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픽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주장 포인트가 다 흐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 초점을 잃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큰 그림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진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애플한테 합의금도 내야 돼요. 지금 현재로선. 그 8월 이제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 이제 이제 IAP를 우회해서 직접 돈 벌은 뭐 한 1200만 달러라 그랬던가요? 그때? 그쵸? 사공님. 네, 나와 있어요. 예. 그 금액의 30%.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라. 우회하지 않았다면 애플이 가져갔을 돈이 30%니까 그거 30% 뱉고 사실 우리나라 판결 같으면 이제 거기에 법정 이자까지 쳐야 될 텐데 아마 그거는 알아서 계산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11월 이후에 혹여나 그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아직 살아있는 iOS 앱을 통해서 만약에 Vbox를 샀다면 그렇게 해서 발생했을 매출에 또 30%도 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400만 달러보다는 좀 적긴 하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400만 달러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이게 제가 봤거든요. 그 에픽의 지난해 이제 매출을 봤는데, 지난해 약 2020년에 5조 1000억 달러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51억 달러 매출을 했어요. 근데 51억 달러에서 400만 달러 내려는 거는 1%도 안 돼요. 매출의 1%도 안 돼, 사실. 전체 매출에. 근데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좀 저는 처음에 이게 막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과연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졌어요. 이러나 저러나 졌어. 그리고 합의금도 나오긴 나왔어. 근데 이 합의금은 얘네들 연매출의 0.3%뭐 이것밖에 안 돼. 그래도 얘네들이 그 자존심 때문에 고소를 할까? 항소를 할까? 모르겠다. 일단은 애플은 만족을 했어요. 이 판결 자체에. 왜냐하면은 독점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일단 항소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팀 스위니는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판결에 대해서.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건 제2 스토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스토어 인앱 결제 우회는 지들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의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다른 나라가 알아서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애플도 그거는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 만족하는 걸로 그냥 승리라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에픽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여전히 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에픽 게임 스토어를 iOS에다가 넣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사실 미련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안 될 것 같았어. 근데 그거를 딱 이건 빤히 봐도 안 될 짓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 목표만 가지고 집중을 해서 이제 재판을 해도 부족할 거를 다른 여러 가지 막 이런 걸 갖고 막 주장을 펼치려니까 그냥 다 분산돼 버린 거지. 초점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집중도 못하고 그냥 그냥 다 져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건 마치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데 가서는 막 조용히 깽도 못하면서 이제 앱스토어 가서 깽판 부리는 것처럼 보인 거죠. iOS에다가 에픽 스토어 열려는 계획은 그냥 현재로서는 끝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다시 소송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항소하겠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예. 예, 항소하겠죠. 한다고 했죠. 예. 에픽 스토어 열릴 때까지.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항소를 한다 해도 그걸 얻어낼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그리고 솔직히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아마? 그 가능성도 있잖아요. 여전히. 없진 않은데 기각까지는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기각을 하는 기각을 하려면 이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각할 명확한 사유가 뭔지는 잘 저는 여기서 그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은 그거 이게 새로운 이게 재판을 다시 뭐 그래도 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막 그래야 되지 않나? 어차피 같은 포인트를 갖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할 거면 제 생각엔 기각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픽 입장에서는 좀 저는 전 여전히 그 생각이에요. iOS 에픽 게임 스토어에 목매다는 게 너무 미련해 보인다?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러니까 IAP 이제 애플이 IAP 강제를 일단은 포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포기한 시점에서 있던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돌아설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에픽 혼자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시점까지는 이제 다른 개발자들도 에픽을 많이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IAP 관련 그런 뭐 30%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걸 이뤄냈잖아요. 그걸 이뤄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게 항소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집행 정지잖아요. 이 이제 행정명령도? 행정명령이 아니죠. 뭐 하여튼 퍼머넌트 인정션은 아니에요. 이건 계속 지속돼요. 90일 뒤에? 아, 그때 소송 중에도 진행될 거임. 그때 제가 찾아봤을 때는 정지되는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집행정지. 어피요. 얘기하고 계세요.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된다, 이제 집행 정지가 돼버리면은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것도 막 이거를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IAP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그렇게 또 이제 갑자기 에픽이 항소하면서 또 없어지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에픽을 별로 안 좋아하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법이 패스가 됐고 뭐 그 외에 이제 유럽 연합이나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제 생각에는 얼마 안 남았긴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애플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죠. 그 와중에 아직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웃긴 게 아직은 구글이랑은 소송 시작도 안 했거든요. 사실 구글이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애플이 지금 일단은 판사가 받아들인 주장이 일단은 보안에 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잖아요. 판사가.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이 이미 사이드 로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플레이스토어를 우선적으로 탑재하라고 이제 강제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애플은 최소한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주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미 사이드 로딩을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구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주장도 못 하잖아요.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이제 선탑재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 정치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와 이제 그 삼성과의 계약과 삼성이나 뭐 다른 OEM들과의 계약과 패키지죠. 그렇죠. 그 문제인 건데 애플은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을 할 수라도 있는데 구글은 그렇게 주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픈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일단은 이 재판이 선례를 만들었잖아요. 뭐 아직은 뭐 1차 판결이 뭐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 더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에픽이랑 애플이 싸우는 거는 좀 뻔한 전개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픽하고 구글은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예.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래요. 그러면은 쿠키런 킹덤에서 이제 IAP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 페이를 쓸 수 있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좀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 혹시 네이버페이가 수수료 이런 거를 공개를 했나요? 아나? A few moments later. 아, 여기 있네. 그 결제 수단별 네이버페이 수수료. 일반 연매출 30억 이상이면은 3.74% 신용카드. 네요. 그러니까 최대 3.74%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데브시스터즈에서 이제 결정권자야. 근데 이제 쿠키런 킹덤에 네이버페이를 도입을 할까 말까 이제 이 법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게 30%라는 게 얼마나 이제 그거냐면 만약에 이제 네이버페이를 도입을 해서 이제 뭐 네이버페이를 하시면은 그 뭐 네이버 뭐 페이 포인트도 두둑하게 얹어드리고 그럴게요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수수료가 고작 4% 정도잖아. 많아봤자 3.7%잖아요. 그러면 애플 그 30%의 거의 10분의 1이에요. 수수료가. 그리고 거기 네이버 페이트 포인트도 또 3.7%가 둘이 합치면은 그래도 7%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정한 경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애플이 좀 IAP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좀 정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이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permanent injunction은 보니까 이게 취소가 되려면 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판사가 명령을 내리거나인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만약에 에픽이 이제 항소를 하니까 이거를 리복 시키려면은 이제 판사한테 야 이거 우리 소송하는 동안은 이게 중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애플이 objection 하면서 뭔 소리야 개소리죠 이러면서 이씀! 아니, 예. 그거겠죠. 에픽이 이제 우리 항소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 항소할 거임. 그럼 애플이, 야, 그럼 우리 재판하는 동안 이거 없던 일로 해도 돼? 그러면 에픽이 그걸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네. 아니면 이제 판사가 명령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모르겠네. 그죠. 어떻게 그거를 할지를 모르겠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6개월도 후고요. 얘는 90일이, 오늘 이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90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3달 내로 가이드라인 다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겨울쯤에는 대충 이제 이거의 윤곽이 나올 거란 소리인데, 뭐, 물론 그때까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진짜로 진정한 이제 애플이 IAP를 주장을 하고 싶으면 정말 제대로 이제 합리적인 수수료랑 그 다음에 왜 IAP가 네이버 페이보다 더 나은지를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도 뭐 뭐 네이버 페이처럼 뭐 그런 거 포인트 그런 걸 하시든지 왜 애플 카드도 하잖아. 데일리 캐시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걸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메리트를 제공을 해야죠. 그게 경쟁인 거죠, 사실. 뭐 10만 원치 사면 애플 아케이드 한 달 무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걸 강제하는 것만 이제 강제 우리 것밖에 못 써 이런 식으로 해갖고 편하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뒤집고 각국 이제 뭐 국회에서 뭐 국회든지 의회든지 해서 뒤집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플도 이제 이제 정정당당히 경쟁을 해야겠죠. 저는 그거에서 이번 판결이 큰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에픽은 뭐 합치됐고 진짜 에휴, 진짜 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애플이 이제 포트나이트를 내릴 것까지는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고 만약에 이거
극적으로 뭐 그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면은 뭐 포트나이트가 다시 그러니까 포트나이트 다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애플이 그 개발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초강수를 둘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뭐라 그래 징징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아까 뭐 우리나라에서 법 통과됐으니까 개발자 계정 살려달라 이거 징징대는 것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뭐 판사 말도 그렇고 계약에 그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그렇죠.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죠. 여기까지 올 줄 개발자 계정까지 정지당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설마 하겠어 이랬는데 진짜로 한 거잖아요. 애플이.